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이 됐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4년도 창업을 계획 중이신 분들, 또 정부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창업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을 위해 이 창업 전문가이자 지원사업 평가위원으로서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창업 아이템의 특징 3가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는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궁극적인 이 사업 성공에 필요한 창업 아이템의 특징이기 때문에요. 창업 아이템을 구상 중인 분들은 앞으로 이 3가지를 갖춘 창업 아이템으로 설계하시고, 이미 창업 아이템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이 3가지 전략을 갖추었는지 스스로 체크하고 전략을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트렌드에 맞는 창업 아이템입니다. 더 자세히는 트렌드에 의한 창업 아이템입니다. 제가 창업 교육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요. 창업가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략, 바로 시장이 원하는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업은 절대 발명이나 예술이 아닙니다. 기존에 없던 걸 새롭게 만든다고 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절대 아니고요. 또한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성시경 씨 유튜브 채널을 보는데요. 거기에 박진영 씨가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박진영 씨에게 성시경 씨가 이렇게 물었어요. 형은 곡을 만들 때 히트까지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은 걸 하겠다고 만드는 건지. 자, 여러분은 박진영 씨가 과연 뭐라고 답했을 것 같나요? 저는 이 박진영 씨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걸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좋은 거에서 뭐해? 내가 좋은 거에서 뭐해? 여러분,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창업자는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 시장이 원하고 고객이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장이 원하는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트렌드를 읽고 트렌드에 의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트렌드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바다의 조류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는 바닷물의 흐름과 같이 어떤 현상으로 인해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팬데믹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된 것처럼 말이죠. 창업자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장의 흐름인 트렌드를 읽고 그 트렌드에 의한 창업 아이템을 개발해야 높은 시장성과 성장성을 가진 창업 아이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에 의한 창업 아이템은요, 정부 정책과도 잘 맞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도요, 그냥 내가 겪은 불편함, 문제점에서 창업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을 보고 창업을 했습니다. 1994년 인터넷 시장이 1년 새에 2300배나 성장했다는 이 소식을 보고 과감히 사표를 던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 아마존을 창업한 겁니다.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창업자는 시장의 흐름인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창업 성공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 아이템이 트렌드에 맞는지, 과연 시장의 흐름에 의한 아이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쉽게는 트렌드 관련 서적이나
기관과 기업에서 발행하는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서도 쉽게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 계획과 이 중소기업 육성 계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어떤 기업을 육성할 것인지 보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업 선정 확률이 높을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사업 지원 이후에도 해당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나 이 시장 개척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트렌드 안에서 페인 포인트, 즉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공급 초과 상태인 지금 규모의 경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죠. 세밀한 고객 만족이 중요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하려는 창업 아이템이 이미 유사 서비스나 경쟁사가 있으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사가 없는 건 그 시장에 수요가 없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쟁사에서 놓치고 있는 고객의 불만, 고통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그 미충족된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틱톡 다들 알고 계시죠? 이 틱톡만 봐도 어때요? 이미 유튜브라는 거대 UCC 플랫폼이 존재했지만 유튜브에서 발생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함으로써 틱톡은 세계적인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유튜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하나 만드는 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이처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노출시키는 게 또 굉장히 어려워요. 틱톡은 이러한 페인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숏폼 영상으로 15초에서 60초 길이에 누구나 쉽게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노출도 알아서 시켜줍니다. 유튜브에선 유명해지는 게 너무 힘들지만 틱톡은 누구나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것이죠. 이처럼 시장의 흐름인 트렌드 안에서 고객이 어떤 미충족된 욕구를 가졌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한 창업 아이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ESG 전략입니다. ESG란 기업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익을 내는 과정이 얼마나 건강한지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창업가에게 이제 이 ESG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만 봐도요, 사업 계획서에 필수로 ESG 전략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이제 예비 창업가에게도 ESG 경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단순히 그냥 창업 기업에게 ESG 전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ESG 전략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객 입장에서 뭘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때요? 선택지가 너무 많죠. 심지어 기능이나 특징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왕이면 나와 내가 속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기업의 제품,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는 지원 사업에 선정되고 동시에 시장에서 최종 성공까지 하려면 반드시 ESG 전략을 갖춘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는 게 필수 성공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하는 창업 아이템의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시장의 흐름을 읽은 트렌드에 의한 창업 아이템,
그 중에서도 고객의 미충족된 욕구, 명확한 고객의 페인 포인트에 집중한 창업 아이템,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 아이템을 설계하셔서 지원 사업 선정과 더불어 성공 창업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